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세무공무원들한테 어떤 이제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세금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 네, 일단 너는 세금 탈세했다. 네. 넌 세금 탈세했으니까 억울하면 네가 탈세 안 한 거 입증해라.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거 현금 들어오는 거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1,000만 원 이상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 이 현금 어디서 났냐? 네. 이 뭐 누구한테 뭐 받은 거냐? 네가 입증을 해라 일단 이건데 네.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은 그냥 징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매년 세금 관련 제도가 계속 바뀌죠. 그리고 아마 올해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공창규 세무사님 모시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까딱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일들을 막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혜택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고 네. 그러면 항상 또 이제 뭐 세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제 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요번 이제 정부의 가장 뭐랄까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뭐 세금 뭐 증세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그리고 이제 또 개개인들한테 또 세금이 또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한번 좀 모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개인들은 가장 그 일상에서 체감하는 게 그 뭐 이런 현금 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좌에서 현금 빼고 뭐 이러면은 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뭐 워낙 많아서 그렇죠. 이제는 아예 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되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뭐 제가 보니까 뭐 5월에 뭐 법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던데 네. 이 현금 뭐 인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이게 막 사실은 5월부터 뭔가 바뀌는 건 없어요. 네. 뭐 현금 입출금은 이제는 뭐 이제 그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네. 네, 현금 입출금을 이제 하루 1,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한다. 이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아실 건데 그 이 현금 입출금 그 금액 기준이 뭐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뭐 바뀐 건 전혀 없는데 왜 뭔가 이제 뭐 5월부터 뭔가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된 거냐?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새로 이제 시행되는 법 중에 한 개가 이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그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 이제 징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조세 소송에서 이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세무 공무원들한테 어떤 이제 금전적인 동기부여를 이제 해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막상 이제 이 법만 보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세무 공무원들이 포상금 때문에 네. 이제 뭐 눈이 이렇게 탁 막 불이 나게 켜가지고 네. 그 돈 벌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일일이 막 다 조사하고 막 그럴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좀 공포심이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거나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일단은 뭐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뭐가 어떻게 되던 간에 국세청에서 1년에 조사할 수 있는 그 건수는 정해져 있어요. 한 연간 한 14,000건 정도. 근데 이제 그 예. 개인이 좀 열심히 더 하겠다, 뭐 야근하겠다 하면은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이 포상금을 예를 들어 지급을 한다면은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세금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이 예산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아직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네. 났는데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이제 공무원분이 이 포상금을 지급을 받으시려면은 뭐 뭔가 이제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남들은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탈세한 이제 금액들을 찾아야 네. 포상금을 좀 지급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뭐 포상금 지급받기가 사실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앞으로 뭐 세무공무원들 포상금 지급한다고 해서 나도 뭐 어떻게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 뭐 모든 건을 다 조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네. 예, 어쨌든 이제 국세청의 시간과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평범하신 수준의 분들보다는 돈이 많으신 분 위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2천만 원 그 한도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네. 2천만 원을 받으려면은 뭐 세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을 이렇게 네. 징수를 해야 뭐 그렇게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어느 정도의 네. 이제 그 공로가 인정이 돼야 그러니까요. 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이렇게 작은 금액의 뭐 네네. 탈세나 절세 같은 느낌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뭐 네. 크게 영향은 없을 받지 것 같습니다. 않을 것이고. 그럼 여전히 1,000만 원의 기준은 동일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이하의 돈을 빼도 네. 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이제 그 하루 1,000만 원 이상이면은 네. 이제 이 그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을 거쳐서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진짜 뭐 탈세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축의금이나 부의금 같은 거 현금 들어오는 거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1,000만 원 이상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한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현금 받은 거. 입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현금 입출금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게 제공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날라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받으면은 뭔가 이 기분이 찜찜한 거죠. 네.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네. 이 뭔가 이거 혹시 뭐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걱정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실제 나올 수도 있고 재수가 네.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 안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예,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하루 1,000만 원 이상으로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제 하루에 뭐 999만 원씩 뭐 네. 이렇게 뭐 100일 하면은 또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거를 뭐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하면은 뭐 하루 1,000만 원 이상 이 현금 거래를 이 자동 보고하는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 지점에서 은행 이제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합니다. 네. 이 사람이 하루에 뭐 한 900만 원씩 한 지금 한 그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 입금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 은행원이 네. 의심거래 보고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보고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또 이 은행원이 금융감독원의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원 입장에서는 징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의심돼도 보고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다는 거예요. 하루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1년에 한 5천만 원 수준의 그 총 합계액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보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라고 이게 6개월 뒤에 온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를 안 받아본 분들은 그럼 네. 보고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그 은행에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그 고객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예, 그런 의무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은행에서 어떤 그런 연락을 못 받았다면은 뭐 그런 정보가 제공이 안 됐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뭐 한 번 정도 네. 한 1,100만 원 현금 입금하거나 출금한다고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는 게 네. 그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통보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누적이 되고 그 금액이 커지면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FIU 거기에 자동 보고 되잖아요. 1,000만 원 넘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 보고 되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문서가 오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은행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금융정보 그 분석원에 통보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바로 국세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아.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정보를. 그래서 이 만약에 통지서를 받으면은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타겟팅이 딱 됐네. 그렇죠. 타겟팅이 된 거예요. 네. 이건 뭔가 좀 이 사람 의심스러워서 한번 현금 입출금 된 거 내역 한번 봐야겠다. 네. 그 은행에다 한번 요청을 한 거죠. 사실 요즘에 그 세금 뭐 세수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세금을 뭐 탈세한 거 아니면 뭐 탈세 의심 신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국세청에서도 막 잡는다 이런 네.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네. 뭐 과거보다 좀 더 뭐 이렇게 강해진
뭐 네. 이렇게 좀 세금 뭐 징수 이런 것들에 좀 노력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뭐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로 최근에 이제 네. 연예인분들 이제 세무조사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 이제 1인 법인으로 설립해서 네.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이것은 이제 1인 법인은 허위다. 아니고 실질은 이제 개인으로 돈을 받은 거다. 개인의 네. 소득이라 해서 이제 그 법인 소득을 부인하고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건이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 기존에도 있었던 이렇게 이제 해왔던 건데 이 네. 여태까지 이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문제를 삼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막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과세를 안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제 국세청에서 입장을 바꿔서 좀 이제 새롭게 과세를 한다거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 펑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또 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를 좀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 앞으로 좀 이런 그 세금을 좀 무리하게 과세를 할 수 있지 않나. 네. 좀 그런 걱정이 들죠, 솔직히. 근데 이게 사실 뭐 국가 대 개인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정부나 뭐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소명하거나 이렇게 네.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렵죠. 네, 특히 이제 뭐 연예인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법인을 차려가지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닌 건데 사실 아니죠. 법적으로는. 예, 예. 근데 이게 막 50억 뭐 몇십억 탈세 막 이렇게 떠버리니까 또 보는 분들은 이거 이 사람 뭐 옛날부터 막 정말 탈세했구나 뭐 이렇게 봐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우리가 이 그 세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네. 일단 이 사람 무죄로 보고 네. 그다음에 뭔가 이제 그 뭐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죄를 입증을 해야 네. 이 사람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금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유죄 추정의 원칙. 네, 일단 너는 세금 탈세했다. 네. 넌 세금 탈세했으니까 억울하면 네가 탈세 안 한 거 입증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는 진짜 뭔가 탈세를 안 하고 부모님한테 징여받은 게 아니고 빌려준 거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진짜 이제 징여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징역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종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꽤 있어요. 꽤 있죠. 특히 이제 뭐 징역세 같은 경우 꽤 있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증명을 해서 제로가 됐어요. 너 문제가 없었구나 하면은 그냥 네. 끝인 거야?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보상도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 마음적으로도. 네네. 또 없죠, 뭐 아무것도. 그냥 없어요. 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세 소송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납세자 입장에서 뭐 억울하게 이제 세금이 과세가 되면은 소송을 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소송을 가서 예를 들어 뭐 1심, 2심 이렇게 가서 이제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기면 세금은 과세가 안 되겠지만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걸린 그 시간과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사실 뭐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뭐 받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국세청에서 너무 이 납세자들을 네. 좀 과도하게 좀 세금을 과세하면 사실 이거 결국에 다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금을 좀 과세는 해야겠지만은 네. 좀 합리적으로 과세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과세를 하는 거는 이건 좀 결국에는 이게 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현금을 뭐 이렇게 인출해서 뭐 이렇게 쓰신다든지 네.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게 현금을 어디선가 뭐 돈을 버셔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계좌 입금하든지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네. 세금 부과를 뭐 한다. 그럼 이게 증여세 명목으로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징여세 명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을 뽑아서 쓰는 거는 일단 네. 뭐 둘 때 치더라도 현금을 입금했을 때 네. 그럼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너 이 현금 어디서 났냐? 네. 이 뭐 누구한테 뭐 받은 거냐? 네가 입증을 해라 일단 이건데 네. 만약에 입증을 못하면은 일단 이제 누군지 몰라요. 그게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냥 징여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저 그냥 뭐 그 회사 뭐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게 매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네. 뭐 내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이제 사업 매출이다. 네. 이제 그건 이제 뭐 당연히 매출 신고를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소명이 될 텐데, 보통은 솔직히 이 현금으로 받으신 건 매출 신고를 거의 잘 안 하시죠. 그러시겠죠. 예, 그러려고 현금 받고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국세청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
현금 입출금 내역을 이제 세무조사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현금이 과다하게 입금이 됐다. 그럼 뭔가 이제 뭐 현금 매출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이 현금을 받은 거 아니냐. 네.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네가 이제 떳떳하면 계좌이체 받으면 되지. 네. 뭐하러 이 거액의 현금을 받았냐 이거죠. 네. 사실 그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받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뭐 매출 누락에다가 막 가산세가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거의 증여세 수준에 가까운 어떤 뭐 세금이 더 그렇죠. 더 많이 나올 수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현금을 뭐 소위 말하는 약간 탈세를 목적으로라도 하시는 분들은 네. 걸리는 경우에는 거의 세금을 뭐 한 어느 정도나 내야 되는 거예요? 장난 아니게 많이 내죠. 장난 아니게 많이 내고 우리가 또 특히 세금이 그 우리가 원래 내야 될 시기보다 늦게 내잖아요. 네. 이게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4년 전에 뭔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 신고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걸렸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뭐 일단은 4년 전에 냈어야 될 증여세나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추가로 내가 4년 전에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제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간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이자율이 연간 8%입니다. 연간 8%. 그러니까 시중 이자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죠. 이 정도면 거의 사채급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자가만 해도 거의 뭐 네. 본세에 한 뭐 몇십 프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산세가 많이 발생한다. 4년치가 그러면 또 복리로 막 붙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이게 희한하게 네. 이 세무조사도 바로 안 나와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나오면은 뭐 그래도 가산세가 좀 적게 낼 거잖아요. 근데 꼭 이게 뭐 한 2년, 3년 뒤에 뭐 어떨 때는 막 진짜 한 몇 년씩 늦게 네. 뒤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 몇 년씩 이거 내는 게 진짜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왜 빨리 안 나왔냐라고 말해봐야 소용은 없는 거죠. 뭐 소용 없죠, 뭐. 예.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자만 거의 연간 8%로 진짜 엄청 많이 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걸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무심코 하는 것들 중에 좀 위험한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뭐 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심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계좌이체겠죠. 계좌이체.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제 뭐 뭔가 이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증여인데 그래서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게 이제 증여세 대상인지 모르고 뭐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이제 자녀가 있어요. 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괜찮다. 그 뭐 이런 얘기 교육비는 있잖아요. 네. 그 증여세 대상 아니라던데.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자녀한테 준 거 교육비 그거 뭐 당연히 징여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징여는 맞아요. 아, 증여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비나 이제 그런 어떤 뭐 교육비 이런 것은 그 이제 증여 대상이 아닌 이유가 내가 이제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만 해당이 돼요. 네. 부양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내 자녀는 나한테 부양 의무가 있죠. 네. 그 할아버지한테 부양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위해서 뭐 생활비,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는 그건 이제 징여예요. 징여세에 해당된다. 근데 왜 다들 그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이신 거죠. 내가 이제 본인이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 네. 그런 교육비는 수억을 지급해도 네. 당연히 그 징여가 아니니까 징여세도 한 푼도 안 나오지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이제 그 대신 이렇게 그 교육비를 하는 거는 내주시는 거는 그거는 징여다. 왜냐면 부모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할아버지가 대신 해준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부모한테 이제 뭐 현금을 이렇게 징여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징여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아, 네. 그럼 이것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가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이제 징여니까 징여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저는 그거 신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손자 학원 열심히 다녀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는 아무도 이게 뭐 사실 뭐 탈세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징역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더라. 이것도 걸리면 다 걸린다. 걸리면 이제 다 걸리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걸릴까요? 이거요? 돌아가실 때. 그렇죠. 아, 그냥 평상시는 절대 안 걸리죠.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네.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에 걸리죠, 보통은. 그게 10년이죠. 맞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전까지. 맞습니다. 그럼 11년 전은 괜찮은 거예요? 11년 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안 넘어가지 보이니까.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어쨌든 간에 일단 10년치만 보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거겠네요. 아직 우리 애가 어리니까 손자가 어리면 보통 본인도 이제 더 오래 사시니까 보통은 한 10년 이상 사실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상 증여가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또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어떤 그런 자잘한 것들은 또 그런 것까지 국세청에서 다 포착을 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네. 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를 그냥 무신고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언제 다 발견이 되냐? 결국에는 상속세 세무조사다. 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시면 이건 진짜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 안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이자 8%로 아. 세금 그 이자를 내야 된다. 10년치를 막 내야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길게 9년 보면 9년 전 거면 얼마예요 이게? 9년 그러니까요. 곱하기 8하면 72%예요. 거의 뭐 한 두세 배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속 때 진짜 가세가 휘청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이 가산세랑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